아침에 눈 떴는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7%? 계좌는 파랗게 질리고 멘탈은 바사삭. 지금 당장 다 팔고 도망가야 할까요? 잠깐만요. 패닉셀은 절대 금물입니다. 시장이 피를 흘릴 때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폭락장에서는 내 종목의 가치가 훼손된 건지 단순 시장 공포 때문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살아남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세요. 고객님, 만기 연장이 어렵습니다. 당장 대출금 갚으세요. 뉴스에서만 보던 대출 회수론, 리콜 폭탄이 나에게 떨어졌다면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했다가 시장이 흔들리고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은 가차없이 돈을 회수합니다. 영끌, B2가 무서운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죠. 감당할 수 있는 빚만 져야 밤에 두 다리 뻗고 잡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일 잘하는데 내 주식은 왜 떨어질까요? 범인은 바로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 이런 글로벌 리스크가 터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흥국 주식부터 팔아치웁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국제 뉴스를 봐야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드디어 내 계좌에도 봄날이 왔습니다. 떡상하는 빨간불, 쏟아지는 수익,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더 오르겠지? 하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게 국룰이거든요. 환희에 차 있을 때가 바로 분할 매도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줄 때 먹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뜬 속보. 글로벌 증시 멜트다운 시작. 이런 블랙스완 예측 불가능한 악재는 언제나 우리가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평소에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위기가 왔을 때 줍줍할 총알이 없다면 그저 바라만 봐야 하니까요. 뉴스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라고 난리인데 정작 내 마이너스 통장, 주담대 금리를 보면 4%를 훌쩍 넘습니다. 무려 1.76%포인트나 차이가 나죠. 아니,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은행이 중간에서 삥땅? 이라도 치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비밀을 폭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산금리입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수익 마진과 내가 돈을 못 갚을 상황을 대비한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죠. 즉, 내 신용도가 낮거나 은행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을수록 이 가산금리가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내 대출 이자는 그대로인 이유? 은행들이 뒤에서 몰래 가산금리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기준금리는 낮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은행 입맛대로 가산금리를 슬쩍슬쩍 올려서 자기들 배를 불리는 거죠. 대출 받을 때 기준금리만 보지 말고 반드시 가산금리가 얼마인지 따져봐야 호구가 안 됩니다. 다행이다.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이래. 하고 안심하셨나요? 그런데 통장을 찍어보니 대출 이자는 저번 달보다 더 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은행채 금리 같은 시장 금리가 미리 올라버렸거나 앞서 말한 은행의 가산금리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동결 이자 안오름이라는 착각,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늘 내렸다고 당장 내일 내 대출 이자가 깎이는 게 아닙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보통 코픽스 같은 지표를 따르는데 이 지표가 은행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다면 반년 뒤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금융은 언제나 인내심 싸움입니다. 단순히 이자율만 보면 안 됩니다. 갈아탈 때 생기는 추가 비용과 그 비용을 상쇄하고 진짜 이득을 보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환수 기간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득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잠든 밤,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변동금리의 변덕스러운 폭등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불안 속에 소식을 기다리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자율 낮다고 덜컥 갈아탔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 수수료 인상이라는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익분기점이 뒤로 밀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대출의 세계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죠. 조금 더 내더라도 안정적인 고정금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낮지만
언제 오를지 모르는 변동금리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변동금리가 낮아 보여서 선택했지만 3년 안에 대출을 갚을 계획이라면 갈아타는 비용과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상환 계획이 있다면 변동금리가 항상 답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금리에도 인상 압박을 가합니다. 글로벌 금리 동향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동금리를 선택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은 낮은 금리에 환호할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승의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금리 인상 소식에 숨이 막히나요? 낮아 보였던 변동금리가 어느새 실제 대출금리 4.26%라는 무거운 현실로 다가와 당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낮은 금리에 안도할 수 있겠지만 이 생각 풍선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12년 뒤 금리가 급등하여 변동금리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돋보기를 들고 금리의 미래를 예측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복잡한 수치와 화살표들 속에서 2026년까지 금리가 2.5%대를 유지할지 동결 아니면 4.26%까지 폭등할지는 막상 예측하는 것은 예측 불허의 전쟁과도 같습니다.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출 갈아타서 월 10만 원 아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올라온 이런 성공 인증글 부러우신가요? 나만 호구 잡힌 것 같아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고 싶겠지만 잠깐만요. 남들이 이득을 봤다고 해서 나에게도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대출 잔액, 남은 상환 기간, 신용 점수,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남의 성공 스토리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내 계산기부터 두드려야 진짜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금리 무조건 내린다니까. 혹시 유튜브나 뉴스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해주는 전문가 영상만 찾아보고 계신가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 뇌는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쏙쏙 골라 받아들이고 불편한 진실은 튕겨내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나 대출 같은 금융 결정에서 이런 편향은 치명적인 독이 되죠. 경제는 멀리서 보면 뉴스지만 가까이서 보면 내 통장 이야기입니다. 금리 한번 잘못 선택하면 몇 년 동안 수백만 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신중하게 계산하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했느냐입니다. 2026년은 금리 변동성이 큰 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당신 자산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